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베이징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등을 떠밀어서 내보내는 아주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NN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참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기 힘들다. 특히 이제 그 신장 위구르, 홍콩 인권 문제로 서방 세계와 베이징이 이렇게 막 클래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 기업들 사이에 끼어서 더 힘들다고 이제 하소연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미국 M참 미 상공회의소가 조사해 보니까 상하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3분의 2가 상하이 떠나겠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강력한 US-China 디커플링 정책, 여태까지 중국을 생산기지로 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서방 기업들이 탈중국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유럽이나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슬슬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기업하고 같이. 이럴 때 베이징의 대응 전략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일단 중국에 들어온 외국 기업이 중국 땅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책이. 그러기 위해서는 베이징이 3대 정책을 취해야 되죠. 왜냐면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차이나의 로케이션 어드밴티지를 참 좋게 해줘야 됩니다. 로케이션 어드밴티지는 뭐냐면 뭐 인프라 투자 잘해주고 물류 비용 싸게 해주고 뭐 휴먼 캐피탈 잘해주고 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투자 인센티브를 더 강하게 때려야죠. 왜냐면 외국 기업이 엉덩이가 들먹들먹 하니까요. 세제 특혜, 세제 혜택 강화해주고 금융 지원해주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Foreign Business Friendly Atmosphere를 만들어야 됩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 일본 기업들은 참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즘 베이징이 완전히 거꾸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인 실수가 홍콩 인권 문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하고 이 중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하고 막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은 진퇴양난이죠. 두 번째,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주어졌던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축소하고요. 세 번째, 또 중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EU, UK가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죠. 인권 탄압을 하고 있고 집단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강제 노동으로 이제 목화를 생산하고 있다. 근데 이 베이징의 해명은 다릅니다. 저거 집단 수용소 아니다. 저거 직업 훈련을 위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강력하게 베이징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H&M이라고 이제 그 의류 유통회사고 나이키, 아디다스가 이제 여기들 몇 마디 이렇게 인권 문제에 잘못 이렇게 관여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내에서 이렇게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난리 났습니다. 특히 H&M 이 회사는 알리바바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퇴출돼 버렸어요.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못 팔면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근데 이상하게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똑같이 찍게 했는데 아직 그렇게 대한 초광수는 안 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엄청난 광고 수입이 중국 스포츠 업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 대해서는 강하게 후려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미국의 NBA 있지 않습니까? NBA 간부인 다렐 모레이가 트위터에다 영어로 저런 걸 올렸나 봅니다. 야, 자유를 위해서 싸우자. 홍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맞서자. 한마디 해갖고 또 난리 났습니다. 스캔들이 뭐 전 세계로 확산됐죠. 그러니까 여기 환호하는 또 이 미국이나 이 서방 세계 사람들도 있죠. 피켓 뜬 거 보십시오. Money cannot silence United States. 야, 중국 뭐 비즈니스 돈 문제가 이 미국을 침묵시킬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베이징이 열받은 거죠. 그래서 NBA 중계를 중국 관영 CCTV가 안 했습니다. 그것도 NBA 입장에서는 수입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죠. 베이징이 어떤 새로운 압박을 분석해 보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보고 특히 인권 문제에 있어서 야, 너 어느 편 들래?
어느 편 들래? 너 본국 정부인 미국 편 들래? 아니면 네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 중국 정부 편 들래?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베이징 정부의 룰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뭐 지지까지는 안 바라지만 침묵해라. 침묵하고 괜히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라고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와중에 그래도 너희가 베이징으로부터 좀 특혜, 세제상이나 금융 특혜를 받고 싶으면 a few good words for China. 중국, 특히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 좀 하라. 이것을 재미있는 예가 테슬라 스캔들입니다. 이 테슬라는 전통적인 친중 기업이에요. 중국에서 많은 이제 사업 기반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회장이 저 BBC에 나온 건 내용인데, 국제사회에서 좀 몰리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뭐 국제 컨퍼런스에서 야,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되고 있다고 그렇게 약간 좀 질문을 받으니까 앨런 머스크 CEO가 뭐라 했냐면 만약에 테슬라 자동차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으로 활용된다면 중국 공장 문 닫겠다고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중국 정부가 앞으로 생산되는 모든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 장치를 달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이게 잘못하면은 중국 정부 당국의 스파이 행위로 써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테슬라 자동차는 그런 스파이 행위에 이용당하지 않을 거라고 국제사회에서 큰 소리를 쳐긴 쳤는데, 그래도 막상 베이징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베이징의 비율을 못 맞췄나 봐요. 그 앨런 머스크가. 그러니까 베이징이 좀 제재를 가하니까 앨런 머스크가 당하고 깜짝 놀래갖고, 여기 이제 저 CNN에 다시 났는데, 저 내용이 뭐냐면 앨런 머스크 is trying to win China back. 이게 중국 정부에 좀 제재를 눈밖에 났는데 좀 중국에서 다시 비즈니스 하려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 좀, 특히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 맞추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야, 저 앨런 머스크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였지만 자기 영혼을 파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려면은 뭐 법인장이나 이런 CEO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피곤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의 그 다음 정책은 뭐냐면 말 안 듣는 외국 기업은 아주 본때를 보여줍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Kill the chicken to scare the monkey. 원숭이를 확 겁내게 찔리게 하려면 그 앞에서, 원숭이 앞에서 닭을 확 죽이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안 듣는, 아까 H&M 그걸 쇼핑몰에서 뺀 거는 그건 점잖은 거고, 특히 이제 호주하고 요새 중국하고 이 관계가 나쁘니까 호주의 와인을 수입 금지시켰습니다. 호주는, 그러니까 이 호주 와인 산업에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서 압박을 하게 경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기술 이전해달라, 합작 투자해라, 그 다음에 현지 부분 많이 쓰라 이거거든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고 비즈니스 문제예요. 근데 요새 중국 정부는 인권 문제는 이건 이데올로기 문제고 가치 문제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피곤한데, 자, 그러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그럼 당장 비즈니스를 중국에서 잘하기 위해서, 중국 베이징의 압박을 모면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비율을 맞추면 무슨 일이 벌이죠? 아니죠. 본국 정부, 예를 들어 미국 기업 같으면 미국 정부, 그다음에 아메리칸, 미국인, 그다음에 본사 있지 않습니까? 본사의 주주는 누굽니까? 아메리칸이거든요. 본사의 주주. 그다음에 더 부담스러운 거는 국제사회죠. 특히 국제사회에 인권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몇 년 전에 스타벅스에 커피를 납품하는 커피 농장에서 이 아동 노동을 시킨 적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이 인권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진퇴양난입니다. 이쪽 편 들을 수도 없고 저쪽 편 들을 수도 없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미국 기업의 3분의 2가 상하이 떠나겠다. 예, 상하이에 있는 암참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주 이건 놀라운 경우. 3분의 2가 상하이에서 비즈니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외국 주재원에 주어졌던 세제 혜택을 중국 정부가 내년 초부터 폐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세제 때문에 월급, 이 교육비, 주택수당 여기다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하이에 들어간 외투기업 입장에서는
주재원 한 명당 약 1년에 12만 불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주재원 본인도 한 6만 5천 불의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국 기업 입장에서 보통 주재원이 10명, 뭐 50명, 100명이잖아.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니까 상하이를 떠나겠답니다. 상하이를 떠나겠다는 건 결국 중국을 떠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하이를 떠나겠다는 이 미국 기업은 단순하게 뭐 칼라트리 매기는 공장이 아니고 다국적, 미국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입니다. 이 다국적 기업의 세계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는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주로 이제 유럽 지역을 관할하는 유럽 리저널 헤드쿼터는 프랑크푸르트에 있고, 뭐 중남미 지역은 뭐 멕시코 이런 데 있고 그럽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다국적 기업의 리저널 헤드쿼터는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홍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많은 외국의 헤드쿼터가 싱가포르로 옮겼어요. 싱가포르로. 예를 들어 삼성그룹도 싱가포르로 옮겼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상하이 푸동지구가 막 뜨니까 또 많은 외국 기업의 리저널 헤드쿼터가 싱가포르에서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가 엄청나게 번창하고 국제 금융 물류 허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중국의 세제 혜택을 축소해갖고 상하이를 갔던 글로벌 기업의 리저널 헤드쿼터의 3분의 2가 싱가포르로 가버리면 이거는 뭐 단순한 생산 공장 한두 개 움직이는 거 이상으로 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겁니다. 에포크 타임즈에 재밌는 기사가 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서방 세계로 유출되었는데 한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어떤 중국 당국에 의해서 추적당했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기분 나쁘죠. 중국에는 뭐 엄청난 감시 카메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미쓰비시, 뭐 주재원, 3M 주재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중국에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데 여러분이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 내가 어디 식당 가고 어디 가고 그런 게 다 추적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 정부 당국에. 거기서 중국에서 비즈니스 할 맛 안 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점점 불편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기사를 보면서 딱 생각한 게, 저 베이징에 있는 정보 관리들, 엘리트 굉장히 똑똑한 중국 정보 관리들인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거는 지난 몇십 년대 잘하는데, 외국 기업이 떠나려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붙잡아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다국적 기업 경제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외국의 다국적 기업하고 현지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썼고, 제가 통상산업부에 근무할 때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기업을 담당하는 임무를 해봐서 아는데, 지금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이 당하는 상황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즈니스맨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그 외국 기업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본국 정부하고 현지국 정부하고 막 갈등이 있어갖고, 이 본국 정부하고 현지국 정부하고 또 본사하고 막 상충되는, 모순되는 막 지시가 막 떨어지면 진짜 자기 비즈니스 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아까 그 제재받은 H&M이 이제 스테이트멘트 어떤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외신에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베이징 편을 드는 건지 자기 본국 정부 편을 드는 건지 아무 내용이 없다고 횡설수설하더랍니다. 이게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베이징 정부가 이 외국 기업을 끌어안고 싶으면은 제가 생각엔 지금 같은 정책 갖고 안 되고요. 정경분리 정책을 써야 됩니다. 야, 미국 기업, 불란서 기업, 독일 기업. 지금 뭐 베이징 정부가 워싱턴하고 파리하고 뭐 베를린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은 있지만, 정치는 정치고 경제야 경제야. 이건 베이징 정부 정부끼리 싸우는 거지. 서방 기업들은 중국에 와서 편하게 사업해.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야. 이렇게 하면서 외국 기업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으로 완전 반대로 외국 기업을 압박하고 피곤하고 갈등 관계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외국에서 비즈니스 해본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죠? 지금 뭐 단기적이야 지금 어영부영하고 당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떠나죠.
아니, 서방 기업이 돈도 중요하고 이윤도 중요하지만 서방 기업의, 민주국가 기업에서는 기업의 가치, 기업의 이념도 중요합니다. 인권 문제, 자유 문제도 중요하고요. 미국 기업의 해외 투자 패턴을 분석한 그 논문을 제가 보니까 이런 논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설사 투자했더라도 갈등 관계가 심해지면 빠져나온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리스크보다도 폴리티컬 리스크를 더 싫어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그 글로벌 기업의 어떤 투자 패턴은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유럽 기업, 일본 기업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